수유하시는 거예요? 6살인데. 보기만 해도 아프기도 해요. 이거는 놀이기구 있다, 그지? 저기 뭐 그런 데 아니에요? 네, 여기 수유실 아니에요? 수유실. 수유실 왜? 이거 일로 들어가보자. 왜 뭐? 왜? 뭔데? 왜 그러시? 왜? 뭔가 숨는 듯한 느낌. 그러시죠? 뭔데? 나오냐? 재현아, 나와? 안 나와? 몇 분 먹을 거야? 뭐야? 5분? 10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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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살인데? 아니 지금 나 진짜 이거 먹어도 돼? 끄덕끄덕. 어머, 아 수유하시는 거예요? 6살인데. 보기만 해도 아프기도 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 아이가. 이제 우유가 안 나올 텐데 모유가. 엄마처럼 이따 꼭 뺏길 뻔했다. 어머님도 지금 지쳐 참고 계신 것 같아. 그럼 힘들어요 모유 수유하는 게.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끌어봅시다.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나도 정신 지금 너무 차리세요 박사님. 내가 너무 당황이 돼서 근데 그 우유가 안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지, 그래가지고. 나오지. 아니요 계속 빨면 나오죠. 나오죠. 네. 네. 조금씩 나오죠. 아, 영양분이 없어. 잠깐만. 아니 이거 애가 너무 커서 지금 저도 좀 초등학생으로 보거든. 네, 키도 아빠 닮아서 굉장히 큰 네, 것 네. 같아요. 네.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모유 수유를 끊어본 적은 있으세요? 제대로 끊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좀 분명히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너무 주변에서 뭐라 하고 이제 가족들이요. 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찾을 때마다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주는 게 끊고 싶고 끊으려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찾으면 마음이 약해서. 주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운 것도 못 드시고 음식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맥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는 거의 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시는 거야. 소리 제일 컸어요. 맥주에서 딱 왜냐면 걸렸어. 사실 막 그 우리도 그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엄마도. 근데 그거를 지금 6살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음. 거의 지금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어떨까요? 생리적 현상은 어떠신가요? 생리적 현상은 계속 한 4년 가까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전 양이 완전히 확 줄으니까. 줄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몇 년 동안 안 네. 하시는 4년 모유를 하게 되면. 모유를 네. 먹으면 신생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우리 몸을. 그러니까 수유를 한다는 거는 내 몸이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몸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임신 준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생리가 네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네.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네.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엄마의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네. 생깁니다. 3살 때까지 모유를 먹이면은 면역력에도 좋고 애 착용성에 그렇게 좋다 하고 막 그래서 나는 그냥 무지하게 그렇게 뭐 계속 원할 때마다 해주면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이 나이까지 사실은 먹을지는 몰랐지. 3살이 아니잖아. 3살이 아니잖아. 그렇지 6살이지. 그래, 이제 여섯 살. 학교를 갈 왜 나이니까. 자꾸 3살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냐. 3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주면은 얘가 그냥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어떻게 탁 매정하게 못 끊겠더라고. 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언젠간 한번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 어차피.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못 했잖아. 2번씩이나 딱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그냥 안 할 수고 끊었을 건데. 그래서 미뤄오신 거고. 2번의 끊을 기회가 있었다 아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헬리코박터 이게 위에 문제가 네네네. 있어서 그게 항생제가 굉장히 독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먹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처음 아는 걸 건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7시간, 8시간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러셔서 약기운이 없어질 거라고. 예, 그래서 아침에 잠깐 주고 이렇게 약 먹기 전에. 아버님 주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아이가 모유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치아 우식이 너무 그렇죠. 심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가보니까 모유를 당장 끊어야 되고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서실 텐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내가 끊어야겠다. 그때도 그 생각을 크게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를 잘 닦아주면 되지 않을까. 아. 예. 근데 그때 그것보다도 애가 안 먹었어요. 그래 이빨 치료했을 때 배 애가 아프니까. 젖을 안 먹었어요. 그때. 어. 병원 치료하고 나서 엄마 젖을 생각 애가 거부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하면 되는데. 젖을 거부했는데 제가 살 또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예, 맞아요. 꼬신 이유는 뭐예요? 애가 울지도 않았는데. 근데 좋은 기회인데. 꼬셨어요? 그때 한참 모유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애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요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모유 어머님 수유를 안 슬퍼요? 하니까요. 예, 마음 알아. 그때는요. 나 알아. 우울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막 모든 게 상실된 것 같고. 맞아. 그때는 스스로 끊었어요. 아이가 오. 스스로 끊었는데 제가 원해서 이제 어머. 30개월 정도까지만 먹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뒤로는 안 근데 우리가 이유라는 게 이라는 게 젖 안녕 이렇게 하는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알았네. 엄마의 모유 그거를 이제 안녕 하는 거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이유시기라고 해요. 이유를 하는 시기 때 이유를 하는 때. 그래서 대체로 만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만 6개월. 아니, 네네네. 근데 6개월 전까지는 엄마와 내가 한 몸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보니까 엄마가 바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가 결국 엄마가 원하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거고 이랬는데 나는 원하는데 엄마는 안 줘. 그러면 이제 애가 어랍쇼? 이게 뭐지? 나와 엄마는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가 보네 이러면서 나와 타인의 구별과 나라는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걸 인식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이 개별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에 첫 발을 탁 내딛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사건이 이유, 젖 안녕 하는 건데 이렇게 깊은 뜻이. 얘는 아직도 그걸 못하겠 6살인데 겪어보지 못한 이걸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나이 값을 잘 못해요. 네.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6살에 모유 수유를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또 보니까 놀이를 할 때도 1분 1초도 스스로 혼자서 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를 입에 달고 살고 엄마.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독립과 자립을 향해서 같이 아이와 꽤 긴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분리 개별화,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더 분명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는 한 덩어리, 그죠? 한 몸. 맞아. 근데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하죠? 그거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
조리실에서 이제 똥면이는 엄마랑 분리가 됐습니다. 다른 존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진짜로. 전화를 해서 조리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배꼽 받아가세요. 이제 분리된 탯줄 존재.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한 일주일 너무 걸려. 슬프더라고. 마음의 어떤 준비를 좀 시켜주네요.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라야겠죠. 네. 최초로. 그렇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탯줄을 자르죠. 그게 또 떨어지고 나중에. 네, 그게 그게 첫 1단계죠. 단계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탯줄을 분리개변화. 잘랐어요. 그래서 몸은 떨어졌어요. 바로. 이유구나 이유. 그렇죠. 이유식. 안녕. 말씀하신 모유 안녕. 아름답게 안녕.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돌잡이. 걷게 하는 거. 그 상에 이렇게 돌잡이 하는 네네, 거 쭉 앉아. 차려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걸어가죠. 걸어가죠. 네. 네, 네. 중력을 다스리는. 네. 엄마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가요.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걸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게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는 중력을 다루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정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발달에서 봤을 때는 부모와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거지.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개별화된 존재로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아이도 어렵지만 엄마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 그러면 애 망친다. 네. 애 자꾸 애기짓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물론 매일- 제가 더 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말했을 뿐 이 얘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는 엄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를 잘 다루지 않으면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안쓰럽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엄마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으셔야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봐요.